안녕하세요. 금인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안대출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대안대출이라고 한다면 곧 내가 현재 고금리 대출을 좀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금리로 대안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금리로 현재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통대안이라는 상품 외에는 거의 없죠. 그냥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이나 받아서 일부 이렇게 상환하는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대안은 거의 통대안 외에는 요즘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채무자의 자격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선이니까 자격 사항을 여쭤봤더니만, 현재 직장인이시고 외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관법인이라면 직군이 나쁘진 않죠. 자,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근무 기간이 약 11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연봉이 약 5,300만 원 정도 되시고, 자, 현재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만, 은행 한 곳에 4천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가 80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96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에 216만 원, 그리고 카드론에 47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에 712만 원, 이렇게 부채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다 합하면 얼마인가요? 6, 8에다가 7, 14, 15, 9, 18, 20, 31, 1, 3이니까 7,158만 원. 맞죠? 4천, 5천, 6천, 7천. 네. 7,158만 원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 4천만 원. 이건 분명히 저금리일 건데, 나머지 그러면 이것만 한번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하고 따져봤더니만 4천 빼면 3,158만 원인 거예요. 자, 대출이 총 해서 7,158만 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저금리 4천만 원. 나머지 고금리 굳이 따진다면 이 금액권 따지면 3,158만 원. 이 정도면 저금리 비중이 더 높아서 이걸 통대안을 이용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객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연봉이 5,300만 원이고 은행에서 나왔을 때, 현재 저금리로 가지고 있는 대출이 4천만 원이라면, 자, 외관법인 회사가 직군이 외관법인이야. 그러면 통대안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상환을 해야 돼요. 다 상환을 쳐야 돼. 다 상환을 해가지고 7천만 원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7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무리 외관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직군이 나쁘지 않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연봉이 5,300, 연봉의 100%, 정말 잘 나온 110% 나올 수 있다고 치겠지만 사실 100%도 쉽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거 다 상환치 은행에서 다시 받는데 5천만 원, 5,300, 5,500 이렇게 나온다 쳐요. 원래 은행에서 1,500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상환하는 거예요. 1,500, 2천만 원 더 받으려고. 많이 받으면 2천만 원 더 받으려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또 이 금액권 가야 돼. 이것만, 나머지 1,100만 원 이것만 가나요? 만약 최대한, 솔직히 2,000원 내가 너무 많이 잡았고,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만 잡아도 1,000, 1,500? 나머지 그럼 2천만 원 정도는 이 금액권. 2천만 원만 받아야 되나요? 통대안은 수수료 있잖아. 그거 포함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받아야 돼. 원래
지금도 이금융권이 3천인데 하고 나서도 또 3천? 이거 뭔 짓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 생각에는 저는 은행의 비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연봉 대비 100%는 안 되지만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얘네들 이금융권에 있는 얘네들만 하나로 통합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록 이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이 뭐 이자를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은 아니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자와 비슷하지만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면 통합을 하면 그 효과는 월 납입 금액도 줄이고 월 납입금 감소에 거기에 신용 점수가 상승하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을 하나로 줄여버리니까 대출 건수가 줄어들어. 신용 점수 상승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건수를 줄이는 거. 상승이라고. 여기다 뭐 추가 자금 원하신다면 추가 자금까지 가능하니까 차라리 채무 통합을 이용하고 나서 채무 통합은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이용하고 나서 몇 달 이용해 봤는데 이거 그냥 통장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늦으니까 차라리 채무 통합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채무자분께서 내가 상담사님이 아니라 이전 다른 상담사하고도 좀 상담을 받아봤다.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는 이걸 전체를 다 하는 통대안을 추천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결정은 저한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묻기보다는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이지 남이 추천하는 상품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 기준하고 그 상담했던 사람, 그 상담사 기준은 틀리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제가 그 사람을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고객님께서 나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상담 받았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 사람 이거 사기꾼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저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모르죠. 차라리 어떤 상품을 내가 상담받는데 이 상품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질문은 맞을 수 있죠. 왜? 대부분의 상품 진행 과정은 다 비슷하거든요.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다만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나? 이 사람들 사기 아닌가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객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 고객님께서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건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은행 4천을 왜 밀어요 이걸?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근데 통장에서 만약 은행 똑같이 4천 나와봐 어떻게 할 거야? 연봉 대비 적은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직군 외감이라서. 고객님 그러면 나중에 또 통장을 해도 된다면 차라리 채무 통합을 하겠다 해서 이분의 신용 점수를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더니만 올크레딧 KCB 올크레딧에서 751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올크레딧 점수 많이들 아십니다. 왜 많이들 아시냐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들 웬만하면 다 아시거든요. 카카오뱅크 하나 토스 하시는 분들 토스조차도 안 하시고 카카오뱅크야 계좌 타야 되지만 토스는 많이들 하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점수 카카오뱅크하고 토스에 나와 있는 점수가 바로 올크레딧 점수예요. 거기도 조그맣게 써있어요. 이 신용점수 올크레딧에서 뭐 가져온 점수라고 그렇게 메모가 돼 있다가 뭐라고 조그맣게 적어져 있어요. 751점 올크레딧 751점 오 점수 좋으신데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751점이면 채무통화하는데 600점 이상이면 괜찮아요. 점수가 뭐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점수로 따졌을 때 자 가지고 있는데 은행이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금융권 대출 건수만 해서 5건이에요. 5건. 근데 750점 생각보다 점수가 높네. 왜 그럴까요? 왜 이분 점수가 높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현금 서비스, 뭐 연체 그런 건 당연히 없고요. 가정하에. 자, 현금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현금 서비스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건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은 언제든지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매달 이용하거나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세요. 또한 이 대출들이 최근 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카드로 이렇게 한 건 해가지고 최근에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 몇 년 지나거나 몇 달 지나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차근차근 천천히 필요할 때마다 받으신 거죠. 급격하게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최근 1년 내 모든 대출을 싹, 특히 도박하신 분들은 최근 몇 개월 이내 대출을 싹 이렇게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점수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절대 751점이나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받고 이용하다가 몇 달이나 한 1년이나 있다 또 이거 이용하다가 또 몇 달, 1년 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점수가 훅 떨어지진 않아요. 차근차근 조금씩 떨어지죠. 근데 많이 쓰신 보다 점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저축은행 거 하나 쓴다 쳐요. 가정하에. 자, 저축은행 5건을 그냥 썼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5건이야. 이걸 내가 1년 이내 3개월 이내 써가지고 신용점수가 예를 들어서 300점이 하락을 했다고 쳐요. 하락. 자, 이분은 이건 2년 전에, 이건 1년 전에, 이건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썼다 쳐요. 만약에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상으로 그러면 200점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해요. 갭 차이가 100점이나 차이 나죠. 한꺼번에 많은 대출이 발생되면 이 신용정보세, 이 사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일 터졌는데?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점수가 많이 깎여버려요. 한꺼번에 대출까지 우하고 쏟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되면 점수가 생각보다 뚝뚝 떨어지나. 그리고 막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 탁 떨어졌다가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3개월 이상 지나면 또 점수가 살살 올라가요. 또 올라간 사이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또 떨어져. 그러고 나서 또 3개월 전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자, 이분의 경우에는 하나 받고 뚝 떨어졌어. 자, 3개월 지나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받아버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받아버리고. 뚝, 그러니까 뚝 가다가 올라가기 전에 뚝, 가다가 올라가기 전에 뚝. 근데 이분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받아서 뚝,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뚝.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급격하게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떨어진다. 자, 어찌됐든 올케 점수가 751점이면 신용 점수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점수상으로는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채무통합은 반드시 직장인이고 4대 보험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연봉이 5,300인데 은행 대출 4,000, 이건 제외를 시켜요. 무조건 빼는 건 아닌데 이제 DTI에 좀 워낙 영향이 적으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연봉의 100%도 안 돼.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 조회를 했죠. 채무 통합 가조 결과 5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5천만 원. 3,158만 원인데. 이분 얼마 쓰셨냐고요? 5천 다 썼어요. 이제 뭐 쓰는 거야. 채무자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부채는 더 늘었죠, 대신에. 한데 중요한 것은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감소시키고 신용 점수를 상승, 거기다 추가 자금, 본인이 또 필요하시니까 다 받으시긴 했지만 어찌됐든 원하는 거 다 얻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다가 이거 4천, 이제 이게 5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용이 어렵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통계안을 알아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알아보면 사실 통계안은 이제 어려워지죠. 은행 4천 그대로 9천만 원인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하나로 묶고 있다면은 나중에 갈 때는 하긴 이 상태로 묶고 나서도 할 필요 없겠.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분은 어차피 통대안을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통대안을 해야 될지 채무 통합을 해야 될지 사례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통대안으로 문의 주셨다가 통대안으로 저한테 문의 주셨다가 채무 통합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의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분이 은행에 3천이 있다 쳐요. 나머지 이대로 똑같이 다 쳐. 난 그래도 이번 채무 통합 추천드릴 거예요. 일단 하나로 통합해놓고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시라는 거죠. 안 늦으니까 그때 가도. 처음부터 내가 비용 들여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만약 이분이 3천이 아니라 뭐 2천이나 이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틀려지죠. 은행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은행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적용하는 게 좋을 건지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